자, 정확하게 2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제 오후에 출장이 있는 관계로 좀 서둘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냉각을 시켜서 술뜻 안 치는 걸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누룩을 위에 약선 누룩 250g, 마른 찹쌀 2kg를 고두밥을 2kg에 밥물 1.7리터를 넣고 27분 동안 고두밥을 찐 다음에 약 15분 뜸들이기가 끝나서 압력솥에 김이 빠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 찬물, 양조용수죠. 술 빚는데 필요한 물 2리터를 넣어주고서 냉각을 시켰습니다. 자, 시킨 다음에 오늘 오전 11시 조금 넘어서 11시 15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아까 약선 누룩 250g을 넣고 주걱으로 위에 저어주고 난 다음에 뚜껑을 덮고 2시간 내지 3시간 액화가 진행되기를 기다린다고 말씀드렸죠. 확인해 보실까요? 보시면 동영상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데 지금 내 향을 맡아보면 약간 그러니까 아로마, 그러니까 향기에 관련 훈련을 한 분들은 아실 텐데 약간 달큰한 느낌이 올라와요. 우선 보실까요? 여기서 뭐 표현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뽀글뽀글 기포 생기는 게 이제 보이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액화와 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보실까요? 아까랑은 좀 확연히 차이가 날 겁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물소리 들리시나요? 그렇죠? 예. 그리고 보시면요, 여기는 일부 남아 있으면 이 부분은 촉촉하게 위에 뿌리다시피 한두 번 섞은 누룩들이 많이 젖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만큼 수분이 이제 서로 침투가 되면서 전달이 되면서 액화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이거 좀 그러게 제가 이걸 직접 현장에서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보시면은 이래서 이제 이게 보시면 여기서 미묘한 뉘앙스, 소리의 뉘앙스, 보시면 여기 눈으로 봤을 때 반짝반짝하는 기포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우리 병행 복발효라고 해서 누룩과 물과 곡물, 주로 이제 우리는 찹쌀이나 맵쌀을 사용하죠. 곡물을 사용해서 발효를 시키면 진행되는 상태인데 이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형식지와 암묵지가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동영상을 디테일하게 찍어 설명을 드려도 이 현상들은 직접 보지 않고는 감이 잡히지 않아요.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어찌됐든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는 거죠. 보시면 주걱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똑같은 힘을 눌러도 아까랑은 많이 틀릴 거예요. 보시면 여기 지금 쑥 누르면 이쪽 보이시나요? 이쪽 바닥 보이시죠? 바닥까지는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근데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힘들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늘 주장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전래 예전 방법대로 하시던 분들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술뜻을 안 찔 때는 치대라. 흐물흐물 해질 때까지. 뭐예요? 쌀 알갱이 겉 표면이 전부 다 남아있는 층이 미묘한 섬유질층이 다 붕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또 술을 거를 때는 꼭꼭 누르면 술뜻이 주품이 안 좋다.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쌀 또한 씻을 때 어떤 분들은 나중에 불린 다음에 씻어야 된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처음에 씻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경험치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 그르다는 아니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만의 방법, 저는 또 누룩박사만의 방법인데 문제는 어느 방법을 사용하시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타당한 지금이 어느 세상이에요. 논리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제시가 되지 않으면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다른 건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자연법칙 그 중에 하나 중력의 법칙을 말씀을 드렸죠. 그냥 쉽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혹시라도 이렇게 한 번씩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제 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꼭 2시간 내지 3시간 뒤에 한번 열어보고서 확인을 하시라 하는 이유는 다른 뜻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게요. 저는 10시간 정도 놔둔 다음에 그때 처음 열어봐요. 왜? 이 중간에 변해진 과정을 무선 통신으로, 블루투스로 다 통신이 되기 때문에 열어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걸 모르시기 때문에 이걸 직접 관찰해 보셔야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블루투스 통신 말고 제가 이제 늘 누룩 박사가 주장하는 발효는 미생물과의 대화다라는 것이 이제 체득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지금 대략 2시간 반 지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부터 다시 2시간 내지 3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번 뚜껑을 열어주고 지금처럼 살짝 힘들이지 말고 저지는 억지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억지로 한다는 얘기 뭐예요? 쌀 알갱이가 깨진다는 뜻이에요. 뭐 그냥 쉬운 것만 설렁설렁이란 뜻이 설렁설렁이란 뜻이 그 만만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누룩도 약선 누룩 아니면 품질을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독설일 수 있는데 독선이 아니에요. 누룩의 품질에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 시간에 누구도 이 방법 그대로 저희가 만든 약선 누룩을 가지고 한 분도 처음 해보신 분들도 실패하신 분들이 없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누룩의 품질이 보장이 되어 있다. 두 번째, 이 양조 방법이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그 반증이거든요. 어찌됐든 현재 앞으로 6시간에서 8시간 왜 이 편차를 두냐면 이 자연발효 특히 온도나 이런 특별한 시설 가지고 제어하지 않은 이상에서는 사계절, 계절에 따른 기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그 기후가 너무 높아지면 사람이 아무리 에어컨 속에 생활을 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생활 리듬이 늘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처지는 느낌이 있고 겨울에는 아무리 그 에어컨디셔닝이 좋아서 따뜻한 곳에 생활을 하셔도 아무래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체나 사물이나 모든 것은 자연의 힘, 위대한 자연의 힘의 영향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반증이에요. 그래서 대략 이제 앞으로 시간이 이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처음에 위에 누룩을 뿌려주고 술젓 안치는 과정에서 2시간 내지 3시간 뒤에 한번 뚜껑을 열어보셔라. 그 다음에 이제 6 내지 8시간 사이에 열어보셔라. 토탈 시간이 합치면 10시간 안팎이 되는 겁니다. 10시간에서 12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들 직장 생활을 하시고 하시는 그 예전 같지 않고 뭐 집에서 온종일 살림만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맞춘 거거든요. 맞춰서 최대한 디자인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열어보셔도 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처음에 공부하시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눈에 동영상으로는 도저히 표현이 되지 않아요. 또 색상 또한 아무리 좋은 캠이나 카메라를 써도 눈으로 보는 것만큼 표현이 되질 않아요. 왜? 어차피 필터거든요. 동영상도 필터기 때문에 필터는 필터 기술에 따라서 색상이 자기 필터에 설계한 사람의 주관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눈 또한 마찬가지예요. 각자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형식지와 암묵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형식지는 기호나 문자나 색상이나 음성이나 소리 등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게 기호예요. 악보 등등. 근데 암묵지는 그 사이에 행간, 그 사이에 있는 거는 전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무너지면, 그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 단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대면 혹은 면대면도 여러 가지가 있죠. 요즘 비대면이라고 하는데 전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면대면이라는 거는 직접적으로 이제 보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도 면대면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나중에 우리 학수위원님들 잘 해주실 테니까 교육을 받으실 기회 여기뿐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시고요. 아니면 그대로 해보시면 스스로 터득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술뜻을 안 치고 나서
지금은 이제 술떡 단위 관리하는 단위, 술떡 관리 단계죠. 그쵸? 처음에 술떡 안 쳤으니까 술떡 관리 단계의 1차 단계로 술떡 앉혀 놓고 주걱이 들어가는 데까지만 힘들이지 않고 저어서 섞어주고, 섞어준 거 아까 보셨죠? 설경이란 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힘들이지 말고 하세요. 힘들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까치발로 쓰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리고 쉬워야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되고, 앞으로 8시간 뒤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오늘 오후에 출장 계획이 있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이걸 앞당겨서 냉각과 찬물로 식혀서 시작을 했는데, 이 술이 나온 결과물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 개념치 마시고요. 우리가 속칭, 썰이라는 거에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기본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급하면 급한 대로 조치를 해주면 되는 거고, 여유 있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야 오래 가고, 또 즐기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즐겨야 되기 때문에, 즐겁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밥이라도, 똑같은 풀이라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고, 사슴이 먹으면 녹용이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똑같은 풀이라는 원 식물 자체, 식재료는 마찬가지지만 먹고 소화하기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우유가 될 수도 있고 녹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자연 발효, 생활 발효를 추천하면서 모든 분들이 이 과정을 즐기시는, 최소 보약이라고 하는 녹용이 되진 않을지라도 그래도 우유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즐거움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보람은 뭐 둘째로 치고, 그래서 제가 생활 발효, 자연 발효를 주장을 하는 거고요. 우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바로 이제 출장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출장을 다녀와서 술떡 관리하는 거 마무리를 해드리면서 이 강을 마무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말 그대로 여기서는 압력솥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압력 단추는 항상 채워주시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여기 신호추 있죠. 요게 말씀드렸죠. 처음에 첫 강의 시 요게 뭐냐면 그냥 압력 신호추가 아니라 에어락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에어락이 뭡니까? 별거 없어요. 밸브의 일종인데 물을 이용하든 스프링이나 고무 같은 탄성 있는 재질의 탄성을 이용하든, 지금처럼 요건 이렇게 추가 무겁잖아요. 무게를 이용하든 안에 있는 안에서 압력이 발생이 되면 빠져나오고 밖에 있는 외기 온도만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훌륭한 예열학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잠깐 보세요. 그대로 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술뜻을 안 치면, 짠, 여기 보시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전력이 떨어져서. 보시면 이게 뭔가요? 여러분들 분명히 계란판이라고 말씀하실 건데, 누룩 박사는 이건 계란판이 아니라 펄프 몰드예요. 이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합니다. 이게 이 구조가 거의 벌집 모양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회색이 나오는 거는 이 두 종류가 있는데, 요거는 펄프에다가 재생지를 섞은 거기 때문에 회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유해한 건 아닙니다. 요게 구조가 굉장히 강도가 높아요. 단 물에 적시지 않는 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에 술 담을 때 받침대가 필요한데, 받침대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저는 항상 이 받침대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재활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환경 오염 염려도 없습니다. 이거 갖다 그대로 버리면 그분들 다시 재활용하는 재질이에요. 물론 이거 말고 바퀴가 달린 거 쓰시면 더 좋은데, 요 정도 한 10내기로, 저도 이제 많이 담을 때는 많이 담지만 10 내지 20kg 정도 담는 거 가지고서 무슨 큰 장치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100리터, 200리터 할 때는 이제 틀려집니다. 그때 개념이 틀려지고 발효 제어의 어떤 기술도 틀려지기 때문에 그건 별개로 치고, 별도로 말씀드리는 거로 하고, 가정에서 즐겁게 하실 때는 이렇게 있는 생활 도구를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드렸고요. 자, 그럼 제가 지금 이제 바로 이렇게 처음에 술을 안 치고 두 번째로 이제 관리하는 차원에서
2시간 반이 지난 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주걱으로 설렁설렁 저어졌습니다. 어떻게? 액화와 당화가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촉촉하게 물이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힘들이지 않고 주걱이 들어가는 만큼만 저어 주었습니다. 이때도 너무 무리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어지지 않으면 그냥 두셔도 됩니다. 그냥 두셔도 되고요. 여기서 주걱으로 저어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손으로 하셔도 되지만 번거롭잖아요. 매번 씻어야 되고 소독해야 되니까. 주걱으로 저어줘야 되는 이유. 나중에 제가 누룩박사 특강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챕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람만 숨을 쉬는 게 아니에요. 미생물도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활동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설렁설렁 저어였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구체적인 말씀은 시간이 지나면 차츰차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빨리 먹으면 체해요. 그렇죠? 한 걸음에 천리 간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사기입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우셔도 늦게 시작하면 시작한 대로 천천히 오시면 돼요. 단 뭐라냐? 기본과 기초가 중요하고 원리와 이치를 알게 되면 머지않은 시간에, 그리 머지않은 시간에 내가 디자인한 대로, 타겟팅한 대로 주품, 술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거나 발효식품이나 소스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반드시 취득이 됩니다. 누구와 함께하면, 누룩박사와 함께하면 반드시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그냥 재미삼아서 차근차근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약속드렸던 대로 지금 요 술을 담게 되면 오늘 저녁에 출장 마치고 와서 지금 술떡 관리하는 거 마무리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 강의가 기본적으로 오늘 저녁에 제가 마무리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쯤이나 늦어 수요일까지 이제 그 소스를 따로 주문을 하시든, 집에 있는 소스로 소량 고두밥을 2번 쪄서 하시든, 수요일쯤에 술을 담게 되면, 수요일이면 27일이죠. 1월 27일에 술을 담게 되면 틀림없이 설 명절 때는 술이 익어서 완전히 이슬처럼 맑은 술은 아니지만 제주를 올릴 정도의 술, 쉬운 얘기로 품격이 있는 맑은 술, 꼭 제사 지내는 뜻이 아니에요. 옛날 가래주로 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같이 그 주변 가족들, 모처럼 보이는 가족들, 아니면 이렇게 좋으신 분들과 간략하게 품격 있는 그 주안상을 즐기실 수 있는 술이 반드시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제가 출장 다녀와서 술떡 관리하는 거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출장 다녀와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